안녕하세요. 기준금리가 연내 2.86%까지 간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네요. 이자 폭탄 때문에 가계가 매우 충격을 겪을 거다라는 얘기죠. 한미 적정금리 추정하고 시사점이라고 하는 보고서를 냈다고 하는데요. 여기에 미국의 기준금리가 연내 한 2.33% 오를 거다. 그렇게 되면 한국은 2.86%가 될 거다. 라고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하네요. 이건 뭐 평균치라서 이렇게 숫자가 이러하겠죠. 실제로는 2.25에서 한 2.5%까지 미국의 기준금리가 간다라고 보는 거고, 한국의 기준금리는 뭐 사실상 3.0%, 2.75에서 3.0이 된다라고 전망한 거라는 거죠. 이제 저는 대략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2.0%까지 가고 한국이 한 2.5 정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혹은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2.5%까지 가더라도 한국은 기준금리를 한 2.0에서 한 2.25% 정도, 그러니까 한미금리가 역전되는 현상이 나올 거다라고 이제 본 거죠. 근데 저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이제 발표한 한국과 미국의 적정 기준금리 추정과 시사점이라고 하는 분석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뭐 2%다, 2.5%다라고 하면 그보다는 한국이 좀 더 뭐 0.5든 0.75든 더 높은 수준으로 기준금리를 가져가야 된다라고 제시하는 보고서라고 보는 거죠. 지금 현재 미국이 경제 상황이 매우 심상치 않기 때문에 미국이 기준금리를 5월달, 6월달에 뭐 0.5%씩 올리면 금세 1.5% 되는 거죠. 거기다가 뭐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뭐 0.25%씩 몇 번 더 올리고 하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2.5% 되는 건 금방이다라고 예측하는 것 같습니다.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국도 매우 심상치 않은 거죠. 내년, 내후년쯤에 올 큰 파도가 어쩌면 올해 연말에 더 빨리 올 것 같은 거죠. 지금 예상보다 점점 더 다가오는 위기나 어려움의 속도가 더 빠른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되면 뭐 위기가 더 빨라지고 사람들이 위기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위기가 크지 않을 거다. 이게 맞을까요? 글쎄요. 라는 생각이 더 드는 거죠. 왜냐? 만약에 코로나 팬데믹이 없었고 지금 현재 뭐 가계부채가 뭐 심각하게 늘어났다라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, 그러니까 뭐 빚을 무리하게 뭐 정부나 기업이 좀 덜 냈다라면 좀 그래도 괜찮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, 지금은 이제 그냥 사면초가 꼴이 돼버린 거죠. 너무 이렇게 안 좋아진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막막할 것 같은 거죠. 뭐 빚에 의존했던 저금리 때문에 빚을 당연시하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의 그 부채에 대한 그 이자 감당이 너무 커진다라는 게 이제 우려스러운 거죠. 뭐 결국에는 그들이 대거 몰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거죠. 지금 뭐 집을 사겠다고 무리하게 빚을 내서 뛰어드는 사람들이 몇이나 될까요? 주식을 하겠다고 빚을 내 가지고 지금 뛰어들겠다고 마음먹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? 이미 물려 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망설이고 있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다라는 거죠. 뭐 꽤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예, 참 어떻게 될지는 좀 막막하죠. 많이 고민스럽죠. 당연한 거라는 거죠. 당연한 거라는. 왜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오르는 게 있으면 내리는 게 있는 거라는 거죠. 기간이 좀 더 좁혀지든 좀 더 넓어지든 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결국에는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. 지금 물가가 매우 가파르게 오르잖아요. 그러면 가파르게 오르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? 또 어느 시점이 되면 물가가 바닥을 향해 엄청 또 내려가겠죠. 인플레이션이 심하면 나중에 또 디플레이션이 또 심해진다라는 거죠. 집값이 또 무리하게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내려갈 걸 걱정하는 거고요. 주식도 마찬가지고요.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유동성 어쩌고저쩌고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을 주식 시장을 너무 많이 키워놨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저 주식 시장이 반토막이 나고 그 이하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사람들의 생각들이 많은 거죠. 당연한 거죠. 앞으로 한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절대로 녹록지 않다, 쉽지 않다, 만만치 않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한국의 기준금리가 이제 어떻습니까? 1.5%죠. 1.5%. 이 1.5%가 뭐 25% 되려고 하면
그러니까 0.25%씩 4번 올리면 그냥 2.5 되는 거죠. 2.5 되면 사람들 난리 날 것 같은데요. 지금 1.5%인데도 난리가 나는데 2.5% 되면 와, 또 깝깝한 거죠. 게다가 내년에 만약에 한 3.5%까지 올라가면요. 더 힘들 것 같은데요. 그럼 올해 내년으로 그냥 올리는 걸로 끝날까? 내후년에 또 안 올리려나?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거죠. 그리고 그렇게 1.5에서 연말에 2.5까지 만들고 내후년에 3.5 되고 그다음 년도에 또 올리고 이러면 야, 22년, 23년, 24년 어떻게 될까? 또 미국이 뭐 올해하고 내년하고 이렇게 2년 동안 올리면 보통 통상적으로 미국은 기준금리를 한 2년에 걸쳐서 바짝 올리고 나면 그 다음에 어김없이 경제 위기가 왔다는데 그 위기를 어떻게 감당하지? 감내할 수 있을까? 견딜 수 있을까? 사실상 지금 제가 최근에 와서 느끼는 느낌은 어느 정도냐면 그냥 IMF입니다. IMF. 1997년에 벌어졌던 IMF가 2022년, 22, 23, 24, 25, 26 이 긴 기간에 걸쳐서 97년도에 IMF는 한 방에 왔지만 지금 이거는 좀 뭡니까? 긴 기간에 걸쳐서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 거죠. 참 이런 걸 봤을 때 참 많이 고민인 거죠.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떻게 지내야 되지? 뭐 그런 고민들을 막 하는데 다름 아닌 그냥 1997년도에 IMF 터졌을 때 사람들이 하는 행동 그걸 이제 염두에 둬야겠죠. 그때는 빚 갚으려고 집을 그냥 미친 듯이 내놨죠. 기업들은 빚을 가지고 뭔가 했던 사람들은 다 넘어졌다.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. 그리고 살아남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그래도 조용히 돈을 벌었던 사람들은 자기 돈 가진 사람들, 현금으로 자기 사업을 했던 사람들이 괜찮았다라는 거죠. 그랬을 때, 그러한 사실을 미뤄봤을 때, 앞으로 우리네 삶에 제일 필요한 건 뭐다? 우리의 삶에 가장 필요한 건 현금이다.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비상 자금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는 거죠. 가계부채 부담이 폭증할 거다. 감당이 안 되는 거죠. 기준금리가 뭐 지금의 1.5에서 2.5로 만약에 1%더 올라가면 연말에 그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의 최상단금리가 8%가 아니라 그 이상이 될 것 같은 거죠. 이게 뭐 3.9에서 6.4입니다. 이러면은 그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에 그 구간이 있는 거잖아요. 정말 신용도가 좋은 사람은 3.9 받는 거고 제일 안 좋은 사람은 그 받을 수 있는 그 범위 안에서요. 6.4인데 이게 뭐 나중에 뭐 올해 연말만 되면 그냥 한 5%에서 뭐 4.5%에서 4.5%에서 뭐 8% 아니면 뭐 5%에서 뭐 8.5%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. 이렇게 돼 버리면 표현값으로만 쳐도 감당해야 될 대출 이자가 훨씬 더 커질 건데 이거 어떻게 될까? 괜찮을까? 안 괜찮을 것 같죠. 무너지겠죠. 뭐 감안해 가지고 한국의 기준금리를 뭐 최소로 해야 된다. 뭐 취약한 부분에 대한 뭐 지원이나 대책이 있어야 된다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어렵죠. 왜? 이미 취약한 사람들 빚내 가지고 가계부채 저 끝단에 가 있잖아요.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고 있는데 앞으로 집값만 떨어지고 앞으로 주식가 떨어지고 뭐 난리 날 거라는 거죠. 앞으로 5년 최소 5년은 함부로 집 살 생각하지 말아야 되고 주식에서 돈 벌 생각을 말아야 된다는 거죠. 이러는데도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라고 떠드는 사람들은 사실상 악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. IMF 때 시중금리가 20% 30%였다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. 사람들이 왜 그렇게 비명 지르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했는지 그때를 다시 떠올리고 그때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그것만이 꼭 필요하다. 그것만이 우리가 살아갈, 해결할, 헤쳐나갈 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리스크를 관리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을 대응해야 된다는 거죠. 올해 오르고 내년에 오르고 계속 벌어질 일이다라는 거죠. 좀 빨리 오르냐 조금 더 더디냐 이 정도의 차이인 거지 사실상 위기는 경제 충격은 닥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. 뭐 댓글에 뭐라고 나왔냐면 집값이 엄청 올라가지고 대출금리 아무리 올라도 끈값이다. 금리 시원하게 올려라. 괜찮다. 이렇게 얘기하는 미친놈들도 있는데 사실상 두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. 빚내 가지고 집 사서 호구 만들어 가지고 떠넘기고 이렇게 해가지고 쉽게 돈 벌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마 죽어나갈 거다 라고 봐야 되는 거죠. 앞으로는 성실하게 착실하게 살아야지만이
생존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라고 봅니다. 이상입니다.